자,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17시 0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리듬 풋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자, 영주형, 찬우형과 오늘은 환희형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김원일 대표가 쉬어가지고 네. 뭔가 좀 텅 빈 느낌이 뭐 바쁜 일이 있대요?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다음 주엔 다시 그랬어요? 김원일 대표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프닝 토크는 항상 저희가 스몰 토크를 하는데 일단 자, 일단 UEFA 챔피언스리그 네. 바르셀로나 8강 진출. 8강 진출 8강 진출했죠. 그리고 14년 만에 아스날도 아스날도- 진출했습니다. 그게 있던데요. 나 오늘 그 짤을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포르투를 떨어뜨리고 올라간 팀이 챔스 결승까지 갔다. 최근 6년 네. 동안 음. 포르투를 잡은 팀이 결승까지 갔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통 그런 기록은 아스날에서 깨집니다. 네. 저는 그래서 8강만 가도 만족한다. 아 근데 진짜 제가 그 경기를 끝까지 보는데 연장 갈 때 솔직히 되게 피곤했거든요. 맞아요. 피곤한데 연장 가네. 근데 연장 가서도 골이 안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안 나더군요. 안 나서 승차까지 갔는데 바르셀로나 가고 아스날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패널들 중에서 해외 축구를 이제 서포팅하는 팀이 있는 네. 이 패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형철이 리버풀도 있고 형님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찬영 인테르, 뭐 저 아스날이 있는데 네. 이제 내일 인테르가 그렇죠, 결정이 예.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테르가 워낙에 이번 시즌 좋아서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1대0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은 사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그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죠.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리고 요즘에 커뮤니티에 자꾸 인텔 올려치기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약간 그거야. 약간 각각 일단 인텔 팬은 없어. 맞아요. 팬은 없는데 각각 맨시티 우승하는 꼴 못 봐. 아스날 네. 우승하는 꼴 못 봐. 아니면 뭐 저기 바르사 안 돼. 뭐 레알도 안 돼. 그냥 다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인텔을 가자. 야 인텔이다. 어.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또 찬영 인테르가 캐릭터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좋아하시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다음에 떨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툭 널어놓는 게 재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인테르까지 가면 사실 만약에 요 세 팀 중에 뭔가 그림이 성사가 되면 그럴 수도 있죠. 꽤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도 기대하더라고요. 바이언이랑 파리 생제르맹이 붙어서 김민재 대 이강인. 뭐 김민재 선수가 그게 또 최근 괜찮죠. 뭐 그림이면 사실 뭐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봐야죠. 네. 혹시 인테르나 아스날 두 팀 중에 어떤 팀이랑 맞붙으면 좀 더 나을까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번에 뭐 8강에 올라간 6팀이 결정이 됐는데 네. 내일 새벽에 이제 두 경기가 펼쳐지죠. 도르트문트랑 PSV,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테르. 네. 그런데 올라간 팀 보니까 다 피하고 싶은 거야. 사실상 이번 16강 대진에서 거의 뭐 이변은 없었듯이 좀 빡세게 올라갔어요. 네, 다. 올라갈 팀들이 다 올라간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이언도 피하고 싶고 파리도 피하고 싶고 인테르도 피하고 싶고 아스날도 피하고 싶고 다 피하고 싶어서 그냥 혼자 축구하면 좋겠다. 혼자 축구한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빨리 그 한 팀 빼고 7개 팀 중에 제일 약체 하나 뽑아봐요. 올라갔다 치고. 도르트문트겠네 딱 보니까. 아니 두 팀은 이제 결정이 안 네, 됐잖아. 도르트문트라고 치면 있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근데 솔직히 나도 도르트문트가 제일 해볼 만한 것 같거든. 도르트문트겠네 딱 보니까. 도르트문트가 좀 요즘 좀 제정신 아니죠? 그렇죠. 제일 뭐 봐도 약하죠, 여기 봤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르트문트 또는 아스날 같아요. 왜냐면 아스날이 14년 만에 지금 8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8강에서의 그 경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우승 경쟁하는 팀인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인터밀란은요? 인테르는 솔직히 이거 좀 빡세. 위험해. 저는 운동 잘해. 사실은 내일 새벽에 작년에 펼쳐지는 고생해서 그래. 경기는 작년에. 그것도 있어. 다음 시즌에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인테르 경기는 인테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이겨야 됩니다. 주말에 바르셀로나하고 아틀레티코가 만나는데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인테르 잡고 분위기 바꾸면 어려워지거든요. 힘을 차라리 빼놓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그건 형 가능성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지그나르 이두나 파크잖아요. 네. PSV가 이길 가능성.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왜냐하면 도르트문트가 영홈에서 요즘에 옛날 같지 않고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분위기도 그냥 그렇고. 근데 그래도 그러려나? 보르신이 올라가려나? 도르트문트가 유리하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도르트문트 경기 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다. 그냥 뭐 도니얼 말론만 혼자 활개치고 다니고 다른 선수들은 그냥
다 제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라서 감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다시. 너무 젊기만 하고 네. 젊음으로 버텼잖아요. 한 지금까지는 잠깐 감독할 때도 그렇고 그치. 그 뒤에도 다시 할 때도 젊으니까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82년생이면 되게 젊지도 않고 아르테타가 이제 8이고 아니 어제 보니까 야 83 페페가 뛰더라. 젊어 82년생 왜 젊지. 아니 근데 요즘엔 87 이런 뭐 나겔스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젊음으로는 굳이 도르트문트 같은 약한 팀이 젊은 감독하면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다 치지만 도르트문트가 굳이 나이를 따져서 감독을 선임할 필요는 그럴 없는 리는 규모라고 없죠. 생각해서 근데 이게 내부에 파가 있어가지고 그 지지파가 있어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떨어지면 떨어지고 리그도 4위거든요. 거기서 이제 5위랑 경쟁하다가 5위 되면 이제 끝인 거죠. 그치. 네, 새로 출발해야죠. 근데 지금 물론 팀 내 사정은 다르지만 처한 상황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비슷해요. 아 예.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금 4위인데 카디스전 패배로 바르셀로나하고 승점 차는 벌어졌고 빌바오하고 승점 차는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4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 인테르에게 져서 챔피언스리그 탈락하고 네. 주말에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응원 안 하나요? 네, 오늘은 안 합니다. 지난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제 라리가 대표로 네. 응원했는데 제가 지금 한 게 네.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예전에 랩 스튜디오로 이름 바꾸기 전에 이스타 TV M이었을 때 식장 탈출도 있었고 그 덕연이랑 형철이가 덕연이 아니지 형철이 아니 덕연이랑 수빈이가 진행을 했었던 히든 솔로 있습니다. 아 있죠. 그 중에 정다영 아나운서가 있어요. OBS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쭉 팔로우를 하고 뭐 스페인도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회사랑 얘기가 돼서 입중계나 웹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랑 뭔가 할 수 있으면 새벽 신가도 상관없으니까 연락을 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두 분이서 같이 보실래요? 바르셀로나? 예. 바르셀로나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찬우랑 그림이 더 아름답지 않겠어? 선남선녀 느낌 나고 좀 화면도 아름답고. 아니 여기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요. 네. 근데 그거를 찬우 형이 왜 봐요? 아니 내일 새벽에 경기. 그거 말고요. 그거는 지금 이미 그거는 글렀지. 네, 그 경기는 저랑 찬우 형이랑 볼 겁니다. 네. 저는 좋죠. 근데 좀 무섭긴 해.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홈에서 1패밖에 없거든요. 공식 경기는. 예. 코파델레이 경기 빌바오전 패배밖에 없고 리그에서는 무패라서 좀 무섭긴 한데 또 내가 여기 와서 누군가가 초대 손님이 와서 같이 보잖아요. 네. 그럼 바르셀로나가 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정다영 아나운서가 그 슬픈 표정을 하는 94년생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예. 형이 슬픈 게 낫죠. 네 그렇네요. 네. 또 들어보니까 딸뻘인데. 아니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당장 이번 주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게 그 시간대 또 몽펠리랑 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저희가 시간 어쨌든 정다영 아나운서가 연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추후에 꼭 이 경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어떤 컨텐츠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장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또 확정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후에 조만간 한번 불러볼 계획이 있으니 그것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는 UEFA 챔피언스리그는 우리 느낌대로라면 꽤 재밌는 어떤 매치업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단 일단 내일 새벽이 중요하죠.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지만 말고. 네. 올라가면 되니까.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니까. 예. 자 그리고 이따가 경기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환희 형이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제 현장 갔다 왔잖아요. 네. 그 경기랑 별개로 네. 5과9가 좀 빡셌다고. 이제 좀 앞으로 모든 경기장이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되게 많고 비도 오고 뭐 해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날도 그래서 자고 왔어요 그냥 안전하게. 그게 나아. 자고 왔고 그리고 개막전 때도 1시간 반 걸렸고 역까지 가는데 원래는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티켓팅을 좀 여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 뒤쪽으로. 없었나요? 비행기 탈 수도 있잖아. 비행기 밤 경기는 비행기 못 타죠. 맞아. 밤 경기 일찍 못 좀 타죠. 끊어지니까. 그리고 비행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애매하게 있어요. 촘촘하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울산 경기장 사람 많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리고 뭐 포항은 항상 꽤 꽉 찼으니까. 근데 이제 포항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문수는 앞에 택시 잡기가
너무 아, 힘들구나. 그건 좀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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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랑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어. 또 멀리 또 걸어 나가서 걸어 이렇게 해야 나가요. 뭐 좀 살 수 있는 그런 데라서. 저 주말에 또 울산 가거든요. 사물산. 맞아. 사물산. 저 울산 담당인가요? 개막전 예. 챔스 또 인천전에 3번 가는데 서물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서울로 오는 차를 좀 얻어 타고 오지 않을까. 차로 움직이시는 뭐 제작 스텝이나. 네, 제작 스텝에서 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네, 뭐 KTX가 사실 편하긴 하거든요. 그냥 2시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오면 되니까. 그건 어떤가요? 음.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제 항상 혼자 상상해 본 거였거든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철수한다면 이제 중계차가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중계차 타고. 중계차 뒤에 이게 타가지고 올라오는 거 안 되나? 근데 그거 알아요? 중계차는 밤 운행 안 하잖아요. 맞아, 안 되잖아. 그럼 다음날 아침에 가잖아. 낮에만 운행하죠? 잘 수도 있긴 해요. 중계차 안에서. 근데 그래. 보통 차량이 하나 딸려가긴 하잖아. 스태프들이 아니, 이동하고. 같이 움직이지. 그치. 보통 같이 움직이니까. 차 타고 가면 될 근데 텐데. 그 카메라 감독님 다 네. 인사는 하지만 누가 누군지 하나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 어색해. 그냥- 민망하지. 그냥 저 부탁하는 거죠, 그냥. 제가 알기로 중계차 비싼 거는 한 대 50억 정도. 되게 아, 비싸지. 50억이라서 그게 어. 보험이 낮에밖에 안 돼가지고 맞아. 밤에는 운행 안 하죠. 운행이 안 되고 진짜 그런 스포츠 중계차 말고 리얼 막 콘서트 중계차 같은 거 있잖아요. 더 좋은 거. 네, 진짜 큰 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래, 대단히 비싸더라. 한 대 안에. 근데 그래서 보니까 중계차들은 음. 그 약간 연식된 거 중고로도 서로 매매를 그거 하고 원래- 많이 원래 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그래. 방송사들끼리 좀 돌리고.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치. 그런 거 사고 아니면 이제 외주 제작사들 요즘 많으니까 네. 외주 제작사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사죠. 네. 원래 차가 크면 당연히 비싸고요. 차가 큰 게 외제차들이 많아요. 크레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덤프 이런 것도 화물차도 비싸잖아요. 그렇고. 예. 그런데 그런 차들은 사실 중고차로 먼저 그치. 구입해서 음.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 생각해보니까 그 형님 친구분이 그 그런 거 크레인이랑 이런 것도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크레인 하는데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부품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부품값도 비싸요. 비싸고. 그래서 한번 그 차 고치면은 한 200~300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장비가 진짜 비싼 게 제가 50억 말한 거는 그 중계차 안에 카메라를 집어 넣었을 때 이제 네네네. 많이 넣으면 더 비싸지는 네. 거죠. 근데 기계들이 막 그 들어가니까. 메인 카메라 있잖아요. 뚱뚱한 거 큰 거. 슉슉 이만한 돌리는 거. 그거 얼마예요 하니까 한 5억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러니까 아. 듣고 어느 누구도 살 수 없구나. 그래. 이거는 명확해 그거. 방송국이 방송사에서 아니고. 사는 거지. 아니면 되게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개인이 그걸 살 이유도 저는 없고. 속으로 한 3천만 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아마 작은 게 1억 막 이럴 거. 그래. 근데 3인가 5억을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카메라 비싼 거 있으면 왔다 갔다 댕기지 마세요. 피해 가세요. 네. 네. 근데 보면은 카메라가 진짜 비싸요. 네. 카메라 자체가.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 그런 방송용 큰 카메라 말고 그 악덕한 그 매니아들의 소유물인 대포? 라이카. 라이카. 라이카 진짜 비싸지. 어마어마한 한정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별것도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 근데 빨간 딱지 라이카만의- 분무새가 비싸. 어. 근데 라이카만의 사지의 그 감성이 있다고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잖아요. 그게 갬성, 있어. 갬성. 진짜 고급침이죠. 라이카는. 그 카타르에서 제작진들이 라이카 매장이 따로 있거든요. 어. 두 개가 있어 사던데 뭘 샀냐면 폴라로이드인데 어. 디지털 폴라로이드야. 그러니까 찍으면 폴라로이드 나오고 그걸 파일로 저장해서 디카처럼 또 저장이 되는. 요즘에 근데 그게 한국에서 구하기가 되게 근데 어렵나? 제가 예전에 어. TBS 방송 많이 할 때 그때 남산에 TBS가 있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때 친구랑 같이 밥 먹으려고 명동에 걸어왔을 때 그 밑에 명동에 라이카 매장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 지나면 가만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들어가서 가격도 한번 괜히 물어보고 보게 되고. 한번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명동에 있는 매장에도 좋은 제품 많더라고요. 그래. 라이카 맨 처음에 디카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라이카는 이제 그동안 필름 카메라만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 디카를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그때 파나소닉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파나소닉이랑 라이카랑 똑같은 모델이 나왔어요. 네. 그게 여기 6배야. 같은 거지만 라이카 라이카 딱지가 딱지가 붙으면 6배야. 그렇게 되죠. 자, 어쨌든 뭐 환희 형은 아시아 챔스를 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K리그가 이번에는 초반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이제 사실 계속 우상향을 쭉 그리고 올라가고 있기 있죠. 때문에 이제 K리그 현장이나 ACL 가려는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경기 얘기는 좀 이따 여러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세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좀 해외 언론에서 그 나겔스만이랑 데쿠가 좀 만났다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 뭐 한지플링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럼 역시 그냥 차비 연임으로 다시 한번 좀 아니 근데 차비 감독이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어요. 자기가 이야기한 거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관중석에서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즐기고 아하.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다만
뭐 유스테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는 뉘앙스는 차비 감독의 마음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요것도 있고 네네네. 데코 스포츠 디렉팅은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게스만이 일단 7월까지는 독일 대표팀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로 대회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나게스만이 미리 어디에서 뛸지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게스만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팀들은 나름대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옛날 콘테처럼 하고 싶어 네, 하는구나.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게스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독일 대표팀 감독, 아니 독일 출신들 감독들 있잖아요. 한지 플릭, 나게스만, 그리고 투엘도 이제 이번 시즌까지니까. 끝나니까. 그리고 클린스만? 아니. 예. 내가 만 종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예. 쿠만, 나게스만, 크린스만, 그리즈만. 그러네. 많이 많네. 만 종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예. 근데 여하튼 그 감독들과 바르셀로나가 색채가 맞느냐?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맞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는 그 티아고 모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모타도 요즘도 좋고. 모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는 데체르비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고. 명예 독일인이 봤을 때 나겔스만과 바르셀로나 되게 잘 스페인이나 독일이 뭔가 왜 이렇게 융화가 안 되지? 느낌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야.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건 저는 자유분방함과 이비자. 근데 독일 하면 생각나는 거는 딱딱한 거야. 뭔가 좀 딱딱하고 각지고 뭔가 기술적이고 그래서 좀 멀리 느껴지는 특히 건가? 감독은 진짜 안 맞는 거야. 저는 이탈리아 독일도 약간 좀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이탈리아 독일? 네. 근데 이탈리아 좀 예술가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그러면 독일은 역시 그런 게 좀 덜한 느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남미 선수들을 바로 이제 영입해서 많이 내려왔죠. 네, 많이 데려왔죠. 그래서 스페인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죠. 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조직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술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을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탈리아는 독일과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또는 아예 상반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아, 중간에 그렇구나. 나라가 몇 개 더 있잖아. 뭔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어때요 그러면? 말은 좀 안 좋아하지만 독일이랑도 약간 그렇고. 클롭. 아니 클롭 감독은 쉬기로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된다.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클롭 감독도 바르셀로나 스타일에 맞는 감독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느낌 아니잖아요. 바르셀로나 DNA 때문에. 네. 근데 클롭 같은 스타일이 한번 와서 이끌어주는 것도 그건 좋다. 네, 보는 재미는 있을 거다. 뭐 스타일이야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영 안 맞는데 쉬기로 하기도 했고 근데 클럽 정도 되면 그래도 한번 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바르셀로나의 감독직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관심사긴 한데 맞아요. 예전에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을 해가지고 감독을 선임을 했다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의 어떤 그러니까 맞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는 이런 스타일 요거에서 약간은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이제 그거 있잖아요. 리얼 블루. 약간, 네. 아니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유 연기영 감독 지금 뭐 한때 AC 밀란도 레전드 돌려쓴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도 리얼 블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잘 거기 되면 실패 사례가 계속 그죠. 나오니까 맞아. 그러면 레전드들이 결국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악영향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현대 축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 DNA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직선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많이 팀에 묻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나폴리전 같은 경우에도 롱패스에 의해서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사실상 미드필드 플레이도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차비 감독으로 가는 게. 근데 저는 차비 감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차비 감독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차비 감독이 이 형 전에 방송에 잘라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랬어? 나 안 그랬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비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면은 당연히 차비 감독으로 가야 되죠. 그럼요. 맞는 그러면 얘기죠. 네. 근데 일단 자기가 놓겠다고 했으면 그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차비 감독으로서 뭔가 크게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말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말하심. 여러 번 했어요? 네, 잘라야겠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다. 얘들아 미안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10층으로 임시로 내려와서 구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정면에 채팅창이 있잖아. 네. 환희 형이 채팅창 보면서 약간 이게 더 편안한 그림인 것 같은데 느낌상 표정이 채팅을 보면서 형들 둘이 얘기할 때 이 형들 오늘 웃기네 약간 이러면서 아니 잘 보여요. 잘 보이죠? 거기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예. 크지만 모니터가. 죄송하지만 에어컨 좀 틀면 안 될까요? 좀 더우신가요? 네. 가능하죠. 아,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땀이 나네요. 예예예예예. 좋아요. 눈치 보면서 방송하시나 봐요. 아 그게 아니라 그때 다르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분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데 예. 제가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네. 수차례 얘기했다고. 아니 아, 잘라야 그렇군요.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르죠. 다르잖아. 텍스 다르죠? 약간 다르지.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바르셀로나 감독이 또 어쨌든 관심사기 때문에 그 얘기도 잠깐 나겔스만 혹은 독일 감독들이랑 궁합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축구 방송이니까 네. 바르셀로나 감독 후보군이 등장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그죠? 사실 바르셀로나 감독이 빠르게 결정 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시간이 걸린다. 네, 왜냐면 적어도 한 5월까지는 가야 그때쯤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감독들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지금 재정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만 30억. 아니 그만해. 싸다. 싸네. 그 연봉 많이 주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만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크리스만이야. 오스만 덴벨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얘기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컵 때 보면 동남아 팀들의 좀 비약적인 발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혼혈 선수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피지컬적으로도 좀 보강이 되고 팀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아시안컵 기간에도 했습니다. 근데 신태용 감독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이제 유럽 투어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풋볼 매니저 FM 여러분 공식 채널 가보시면 저희가 제작한 영상도 올라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저희가 일정을 좀 빡빡하게 잡았던 게 진짜 해외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 한쪽이 인도네시아고 나머지는 혼혈인 괜찮은 선수들을 지금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선수가 언제 정도의 이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저는 근데 조만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이제 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이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인들이 많은 거고, 혼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다문화 가정들 되게 많잖아요. 많죠. 다문화 가정들 많고, 거기서 이제 이미 거기서 자란 애들이 성인이 된 사람들 꽤 많고. 많죠. 그 중에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 리그나 아니면 뭐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서 조만간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강수리 선수 같은 경우가 대표팀이 어쨌든 대표팀 레벨까지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 선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조만간에 아마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국적은 어쨌든 한국일 거고 우리는 이중국적이 안 되니까 그런 선수들이 뽑힐 것 같아요. 조만간에. 숫자가 되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신태용 감독 인스타그램 계속 보니까 진짜 많나 봐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잖아요. 되게 많죠. 어쨌든 진짜 많아. 2억이 넘으면 그만큼 어쨌든 혼혈 선수가 있을 확률이 높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퀄리티가 높은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또 많고. 네, 그래서 보통 네덜란드나 뭐 그쪽 영국이나 이쪽에 조금 있는 거고 스페인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차이는 말레이시아는 귀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귀화. 네. 근데 인도네시아는 어쨌든 한쪽은 다 인도네시아 피거나 최소 할머니나 할아버지 쪽에서 인도네시아 피는 태국도 약간 혼혈 선수들도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태국도 있고. 근데 또 말레이는 좀 적어 생각보다. 그게 이제 약간의 차이. 스타일이 좀 다른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자국에서도 약간 비판 여론이 있을 때는 아니 말레이시아는 귀하고 인도네시아 우리는 진짜 우리 피가 섞인 사람을 뽑는데 뭐가 문제냐? 유럽도 그런 거 많잖아. 막. 거기는 뭐 2중 3중 국적이 있고 막 거기서 데려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되게 많나 봐. 이번에도 그냥 아예 새로운 인물들을 보러 가신 것 같더라고. 기존에 뽑았던 선수들 말고. 근데 보통 다 B팀에서 뛰거나 21세 팀에서 뛰고 있는 아주 젊은 선수들이고 해서
되게 우리도 이런 게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이미 타 종목 뭐 만약에 올림픽 기준이라면 동계올림픽에서는 뭐 이제 약간 특별 귀화의 우리는 케이스로 귀화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 여러 종목들 중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가지는 상징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저는 좀 작년층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외모적으로 봤을 때 쟤 우리나라 사람 맞아? 이런 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때쯤 되면 깨질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지금 여자 대표팀은 있어요. 네, 있죠. 있죠. 여자 대표팀이 있고.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건 맞고, 또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일본 옛날부터. 네. 일본의 옛날 로페즈 네. 진짜 옛날이었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다만 대표팀을 차출한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는 건 실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대표팀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만큼 뛰어난 실력이 되는 선수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실력이 가장 먼저 네. 우선돼야 되는 거니까. 인도네시아는 사실 피파 랭킹만 보다도 100, 뭐 그치. 30이 40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좀 좋은 팀 유스에 있으면 웬만하면 솔직히 자국 선수보다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뽑기가 오히려 수월할 수 수월할 수 있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우위가 근데 있으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대표팀에 뭐 해외에서 어린 선수 있지만 뛰어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대표팀 레벨은 뭐 K리그로 오는 거는 올 수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마빈 박 선수도 그쵸. 어머니가 박씨잖아요. 예. 밀양 박씨인지는 모르겠네. 박은 미량박이 많긴 해요. 하여튼 형은 아닙니다. 저는 네. 아닙니다. 되게 특이한 박씨 중에 하나예요. 전 반남박이. 예, 잘 없어요. 반남 나 여기 엄청 많이 만났어. 반담? 근데. 반담바? 반남. 그 뭐 반남. 로반담이에요? 예. 잘 없어요, 진짜. 어쨌든 왜 이렇게 쳐다봐? 아니, 반담이라고 하니까 약간 벨기에 쪽인가? 반남. 뭐 이런. 반남. 반남이 아니라 반남. 네, 반남. 아 진짜. 강남정 아니고요. 네. 네. 여하튼 이제 마빈박 선수가 과연 지금 라리가에서 뛰고는 있지만 이 선수가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에 차출될 정도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대표팀에서 뛸 만큼의 수준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이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또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치.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귀화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귀화가 진짜 자연스러운 귀화면 난 이해하는데 부드럽게. 되게 안 부드러웠어. 모든 귀화는 여태까지 그랬어. 요 입장이 대세인 수밖에 맞아. 없는 게 근데 사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대 문제 그래. 때문에 이게 병역 문제가 되게 많이 너무 크게 커서 걸리죠. 진짜. 그런 게 좀 진짜. 있다. 자, 그럼 우리 좀 생각을 바꿔서 아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형도 결혼 전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죠. 가시죠. 사이 좋다면서요. 네. 결혼 전으로 가서. 네. 사이 좋다면서요. 아니 지금도 좋고. 네. 근데 그때도 가도 더 좋고. 어. 가서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전제로 아들을 국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 근데 외국인이랑 결혼할 수 있어. 그럼 어느 나라 외국인과 결혼해서 이 한국 축구 국대로 보낼 건가요? 축구를 시킬 거야. 간단하죠. 브라질인가요? 브라질이죠. 브라질이다. 안 그래도 난 남미 여자 좋아해. 그것 때문이죠? 예. 그게 본래 이유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 그 이제 브라질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자유롭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서랑은 지금 아직 맞진 않잖아요. 뭔가 딱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키워야 돼. 한국의 교육에 그냥 먹게. 아유 저 피를 못 속이네. 자유롭네. 어릴 때부터. 괜찮아. 나도 적당히 자유로워. 형은 브라질. 영주요. 글쎄요. 저는 스페인? 스페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그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일찍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신의 재능을 빨리 깨달으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페인. 네. 스페인 여성도 좋죠. 또 그 배우들 중에 스페인 쪽 예쁜 배우들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느낌으로. 네. 페넬로페 크루즈, 파스베가. 네. 이런 쪽으로. 여긴 브라질. 김환. 저는 이제 독일인가요? 피지컬이 약하잖아요. 피지컬 좋은 나라로 가요. 네덜란드. 키 크잖아. 네덜란드 금방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그 베네룩스 뭐 이런 쪽으로 가야 아이슬란드. 왜냐면 북유럽으로. 피지컬을
거를 기본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네덜란드 근데 신기한 게 거기 가면 진짜 사람들 키가 다 크대요. 막 뭐 그렇다면 엄청 크네요. 180. 근데 남자 여자가 다 크다며. 근데 축구 선수들 보면 안 큰 애들이 있어. 좀 작은 선수들이 꽤 있어요. 스네이더만 하더라도 별로 안 크지. 별로 안 크잖아. 신기해 진짜 거기. 그 영상 본 게 있는데 유튜버 중에서 190대 유튜버가 거기 갔는데 네. 딴 그 곳에서는 자기가 좀 내려왔거든요. 거기서는 올려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 비슷하거나 올려보거나 이제 키가 워낙 크니까. 저는 아씨 저 진짜 기만이 애 나오면 스네이더르 아자르 인신의 메르텐스다. 아씨 누가 봐도 170이잖아. 커봤자 170이잖아. 어디가 좋지? 저 중에는 아자르가 제일 크지 않을까? 아자르가 75인 것 같아요. 축구도 잘하고 뭔가 딱 어디가 좋죠? 일본? 일본은 뭔가 약간 저 구라파 쪽이 섞여야 뭔가 좀 피지컬적인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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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좋네. 폴란드도 괜찮아. 그래. 동유럽 쪽이 미인들이 그쪽이 미인들이 많아. 많아. 그러면 그쪽에서 뭐 이 또 공격수나 이런 쪽으로 또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상상이지 그냥. 저의 단점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를 누구를 두느냐의 문제가 근데 아니라 형 어렸을 때 10초였다면 11초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계속 갈고 닦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다들 그 2세보다는 어느 나라 여자가 예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라이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뭐 대표팀 도박 얘기가 났나 봐요? 뭐? 아유 또 뭔 일이야. 저 지금 스포츠 동화에 충격의 축구 국가대표팀 칩이랑 판돈 걸고 카드 도박까지 조금 전에 진짜 나왔네. 자기들끼리 친 건가? 저게? 그 대회 기간에 어쨌든 자기들끼리 뭐 한 그거 아니야? 축구계에 따르면 일부 대표팀 선수들과 지원을 위해 파견된 협회 직원이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 직전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 거기에서 지들끼리 친 거네? 그러니까 뭐 딴 데 가서 어디 간 게 아니고 네, 카지노나 이런 데를 간 건 아니고 지들끼리 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네. 그냥 내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몰라. 그러니까 이게 좀 진상이 확실하게 만약에 이렇다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카드 쳤을 수도 있잖아 그냥. 근데 칩이 거창하게 진짜 강원랜드에 쓰는 것은 그런 칩이 아니라 무슨 조잡하게 종이로 만든 칩 그런 걸 수도 있어. 뭐 저것만으로는 사실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쨌건 간에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저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제 어쨌든 계속 아직도 뭐가 지나가 지금 여기 보면 협회는 이 같은 일탈행위에 대해서 휴식 차원의 단순 놀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타이밍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는 타이밍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축구 팬들의 시선 자체가 계속해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아니죠. 정몽규 안 가고 도박으로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사를 지금 물타기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야 된다. 왜냐면은 정몽규 회장 그 사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대표팀 경기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게 또 나왔으니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 기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하게 한다 진짜. 칩당 1,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계산이 됐다. 아니 근데 이게 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칩에 1,000원에서 5,000원 그럼 비싼 거야? 그냥 뭐 어떻게 된 거야? 자기네들끼리 그냥 매긴 거 아니야? 그냥 한 거야? 자기네끼리 매긴 비싼 거 건 아니야? 아닐 것 같아. 그래? 그냥 재미로 한 거 아닐까? 모르겠네 나도 잘. 아니 근데 그 왜 그런 것도 있더라고. 예전에 선배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고스톱 할 때 점당 얼마부터 무슨 도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거기 전체 판돈이랑 이걸로 계산 맞아. 그래서 법정에서 보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재산 규모, 맞아. 자기 재산의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돼. 조 단위의 어떤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쳤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는 그게 도박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도박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하다 하더라고.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설날이나 추석 때 사촌들끼리 다 모여서 윷놀이하고 막 그랬거든요. 윷놀이도 돈 내게 네. 하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처음에 윷놀이 할 때는 막 초등학생 이럴 때는 큰어머니가 스카치 캔디 있잖아요. 예예예. 그거를 이제 사탕으로. 놓고서 어. 사탕으로 이제 이긴 쪽이 많이 이런 가져가요. 거 하기.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중학생 돼서 이렇게 사촌 형이나 이렇게 모여서 점당 10원짜리 점심 했죠. 고스톱 붙이는데 100원 정도 따서 이제 졸립다고 가려고 하면 붙잡는 거예요. 야 가지마. 따고 어딜 가? 너 지금 따고 100원 따고 어디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서 고스톱을 쳤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딴 게 50원, 잃은 게 5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처음에 그 여러분이 얘기해가지고 뭐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맞아요. 되게 심각한 건가 봤는데 기사를 보니까 아까 더더욱 약간 느낌이 뭐 타이밍이 좀 이게 저는 분명히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중들 입장에서 얘네 도대체 뭐 하고 지내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내용이 이게 뭐 진짜 원정도박한 것처럼 기사가 뽑혀서 근데 그런 종류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좀 자기들끼리. 이제 유흥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카지노를 간 건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면서 이제 쳤다라는 그 얘기 정도고.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더 나와봐야 돼요. 네. 나와봐야 돼요. 여튼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최초의 기사가 나온 거고 좀 더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디테일하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지가지 네. 한다 진짜. 협회고. 무슨 바람 잘 날이 없냐? 아유. 와. 자, 요거 봤고 어제 우리가 다뤘었던 거 중에 이제 그게 있었죠. 충남아산. 그제. 그제인가? 네. 그렇구나. 그제구나. 예. 이 유니폼 붉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르마다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지금 기자회견이 좀 더 있었죠. 갑자기 오늘 오전 10시랑 11시에 기자회견을 예. 했고 10시에는 구단 대표, 11시에는 김태형 도지사 이렇게 두 명이 각각 따로 기자회견을 했지만 누가 봐도 이제 계획하에 진행된 기자회견 시간대라는 걸 알 수 네. 있죠. 뭐 그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일단 구단 대표는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는 이제 뭐 이순신 축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에 빨간색 유니폼을 제작했다라고 급하게 해명을 했다가 이제 이날 한 말은 국가대표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 붉은 악마 흉내를 내려다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뭔 소리야? 몰라. 그리고 이렇게 민감할 줄 몰랐다. 나 민주당 당원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 참 특이한 분이죠. 내가 하는 사업도 많은데 축구단에 미련 없다. 공갈 협박에 시달려서 목소리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자는 건지 해명하자는 건지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사람인가 봐요. 지역에서. 버스에서 뭐 하는 운수 이런 거 하는 자기가 사람이야? 사업이 많대. 어쨌든 사업을 하겠지 지역에서. 근데 진짜 횡설수설한다. 근데 뭐 사람들이 이게 횡설수설하면 보통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계속 다른 얘기를 둘러대려고 할 때 횡설수설합니다. 보통. 나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이제 야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했을 걸? 지들이 알아서 충성한답시고. 제가 정치부 기자 아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만 있고 이제 그 정도에 물어보니까 이거 형 아마 밑에서 알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이 도지사가 이런 것까지 알지도 못할 거다. 관심도 없고 애초에. 근데 관심 없는 게 딱 티나는 게 도지사가 그 다음 밑에 바로 있어요. 자기는 여기 현장에서 유니폼 색을 처음 봤대요. 근데 밑에 제가 사진 첨부했잖아요. 파란색 유니폼 입고 시축을 했어. 몇 년 전에. 관심 없다니까. 근데 도지사가 무슨 관심이 갑자기 있어 뭐 처음 이게. 봤대. 뭐 알지도 못할 걸? 그러면서 막 불쾌하고 유감스럽대. 그러다면서 아니 그동안 유니폼 파란색이면 민주당은 왜 지적 안 했냐? 그러고 이제 궤변. 아니 민주당 때 파란색 유니폼 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이 이슈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저기 애들 서포터든 얘 투표권도 없어 애들. 얘는 고등학생 아니야? 네, 아르마다 서포터즈의 뭐 정치적으로 색깔이 강한 것 같다.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아니야? 하고 갑자기 서포터즈들이 다 팬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많지도 않고.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맹 비난을 하네. 아니 서포터즈들이 다 팬은 아니잖아요. 난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돼. 서포터즈라는 뜻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옛날처럼 진짜 동원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만 진짜 팬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 뭐 공작하러 왔다 생각하나? 아니 그러니까 몰라 그냥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보니까 많지도 않고 킹 받죠? 열 받죠? 이거 열 받으라고 소린가 아니면 진짜 헛소린가?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표와 그게 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숫자가 아니었나 보지. 아닌 거 보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 많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것 같아. 난 좀 웃음이 났어요 보고. 되게 황당했어. 아니 이럴 거면 기자회견 왜 했지?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럴 거면. 그래서
와 진짜 하는 말마다 다 반박이 가능한 말들을 해서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충남 아산이잖아요. 그죠. 아산시장은 왜 한마디도 안 하지도? 아산시장도 했잖아. 아산시장은 안 했구나. 네, 그 중간에 껴 있는 거잖아요. 어. 팀 제표랑. 근데 아산시장이 구단주거든 사실. 여기는 김태흠은 대표지, 명예 대표. 구단주 같은 느낌이거든. 김태흠은 이제 충남에서도 그러니까 원래 충남에서도 지원을 받아요. 충남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아산시가 메인이긴 한데 그래서 충남 아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김태흠이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홈 유니폼 2개래요 자기네들은. 빨간색 파란색 같이 간대. 아 진짜 까울라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반반 하든지. 아니 정치 중립 오른쪽 파란색 아니다 그래요. 조화롭게 오른쪽을 파란색으로 하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반대로 왼쪽을 빨간색으로 해서 반반에 태극 문양이라고 우겨. 그리고 그거밖에 없지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면 되겠네. 다시 만들면 되겠네. 그것처럼 뭐냐 허거처럼 반반. 반반. 백탕 홍탕. 화가 좋은데. 허거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리 집 앞에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허거 좋지. 근데 진짜 이 안쪽 팔리냐 이거. 나는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게 대체 어디서 생각을 해서 어디서 진행을 시켰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왜냐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럴 수 있지. 아래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니까 그랬을 때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수도 있어. 제대로 보지도 딱 않고. 보면 판단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 좋지 나는 약간 이렇게 됐겠지.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일이 이렇게 됐어요. 본인이 실제로 되게 정말 오더를 내렸는지 아니면 밑에서 과잉 충성했는데 별로 안 받는지 잘했어 뭐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일이 벌어졌고 저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러고 난 다음에 수습을 본인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전혀 수습이 안 되잖아. 싸우러 나왔어, 싸우러. 이거 완전히 그 서포터들 조롱하러 나온 거야. 싸우러 나왔어. 아니 이게 무슨 뭐 별일이라고 이러세요? 그치 이거야.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야. 야 조야 네 지금 옷이 오른쪽이 파란색이고 왼쪽이 빨간색이래. 자, 너네 이게 좌우 합작입니다. 너야 이거 소매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럼 뭐 대구는 민주당이고 서울은 빨간색이고 수원 뭐 다. 뭔데 그게? 이게 축구랑 뭔 상관인데? 지난번 그제도 얘기했지만 충남 아산 팬들이 그렇게 숫자가 대단히 많지는 않잖아요. 없죠. 그분들이 그냥 짜증이 나고 불쌍할 따름이야. 진짜. 그리고 학생들이라며 다 여기서 메인 서포터즈들은 막 이기면 술 마시는 게 아니라 피자 먹는데. 뭐해서 피자를 먹는데 우리 얼마나 귀여워. 그래. 근데 그 학생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인데 우리가 얘기를 좀 1시간을 했거든요. 네. 어리도 못하겠는데 오늘 뭔가를 좀 못할 것 같거든요. 나 네.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계속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종윤이가 막 뭘 계산하고 있었거든. 분량 체크하고 그래서 코너별 시간을 막 체크하고 있더라고. 근데 오프닝 토크를 너무 열심히 했어. 이게 얘기가 하다 보니까 잔잔바리로 많네요. 또 재밌는 얘기들이 그래, 있고 그렇습니다. 무의미한 얘기도 아니었고. 이제 ACL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CL 울산이 전북 잡고 올라갔습니다. 경기 내용을 이제 현장 갔다 온 환영한테 들어볼 텐데 일단 먼저 얘기하죠. 직접 보니까 전북이 어느 정도 못하던가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어떤 분이 한숨을 쉬었대요 중계하다가. 진짜? 진짜? 근데 나는 기억이 그럴 타입 아닌데. 후반전에. 근데 그게 한숨이 아닐 수도 있는데 코를 좀 많이 먹긴 했거든요. 이게 한숨을 들리진 않잖아 근데. 한숨 보통 추워서 이게 한숨인데. 그런 한숨을 내가 안 쉬는 평소에도 한숨 쉬는 타입이 아닌데 누가 한숨 쉬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어. 옆에 윤영주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한숨 쉴 만한 경기력이긴 했어 후반에. 한숨은 여기서 덕은이가 계속 쉬었어요. 그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어디였다고? 실제 근데 저는 사실 울산도 이겼지만 후반전 경기력은 울산도 할 말 없는 경기력이긴 했어 둘 다. 그러니까 울산이 이렇게 공격을 안 하는데 못하는데 안 하는 데가 아니라 못하는데 전북이 더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뭐 한쪽이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전 그렇게 둘 다 잘해놓고 후반전을 말아먹는 걸 보고 이게 전반전은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재밌었어요. 와 완전 역시 이게 챔피언스리그 그래, 역대급이다 했을 텐데 후반전은 솔직히 울산도 할 말 없고 홈인데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지. 공격을 한 적이 역습 그냥 너무 전북이 올라와서 김민우랑 뭐 이동경이 한 번 올라가다 끊긴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북은
그 롱볼을 하려면 센터백이 킥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급하면. 근데 30분 남았으면 네. 미드필더한테 보내서 각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야죠. 해야 되잖아. 근데 센터백이 톱한테 일직선으로 그 킥을 하면 그거 안 들어가요. 그 진짜 후루꾸로 뒤 맞아서 우연히 들어가는 거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등지고 봤는데 그걸 항상. 아니 근데 티아고를 왜 그런 식으로 써? 티아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닌데? 설경한테 좀 이렇게 저기 사용 설명서 좀 달라 그러든가 설경 감독한테. 설경 감독이 얼마나 잘 썼는데 티아고. 사실은 전북이 지난 리그 경기는 로테로 완전히 돌렸었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티아고가 또 골맛을 봤고 그리고 나서 이 경기를 준비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반전의 속도라든가 티아고의 슈팅 또는 뭐 이동준의 측면 돌파 거기다 문선민의 슈팅 봤을 때는 조현우의 활약이 눈부셨기 때문에 골이 안 들어간 거고 그때는 공격이 잘 풀렸어요. 근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쫓기면서부터 그러니까 서령호가 골 넣고 나서 후반전 들어가고 나서 심리적으로 쫓기니까 선수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냥 단순하게 앞에 그냥 주면 알아서 해줘. 측면에서 계속 크로스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답답한 건 전병관을 마지막에 놓는데 전병관이 저 위치에서 굳이? 전병관은 공간이 나서 뛰어들어가야 되는 타입인데 일단 공간을 만들 생각은 없고 킥을 때려놓을 생각은 있는데 전병관은 그냥 정말 옆에서 큰 선수들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역할? 혹시 공 떨어지나? 근데 이게 전병관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병관의 역할도 아쉽고 그렇다고 킥이 좋냐? 킥도 안 좋아. 페트라색? 머리에 하나도 못 맞춘 것 같은데? 그냥 애초에 이 페트라색은 급조된 투입이지 뭔가 그리고 이제 점프할 때 뭔가 이렇게 할 거면 어쨌든 골로 차고 페트라색 넣은 거 아니잖아. 떨어뜨리려고 넣은 거잖아. 그러면 뒤에 있다가 뛰어 들어와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붕 오는 거 보다가 스탠딩 점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되게 약하게 가요, 되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이런 걸 미숙한 선수를 넣은 감독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뻥축구를 할 거면 확실히 뻥축구를 할 건지 진짜 그냥 다 큰 선수 박아가지고 하든지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하면서 오히려 울산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수비 위주로 했는데 뭐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롱볼 하면 위협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위협적인 롱볼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전반전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고 조현우 캐리 아니었으면 울산도 질 뻔했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오히려 더 너무 맞기 쉬운데 이런 느낌을 아마 울산은 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그 페트레스코 감독에 대해서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외인을 뽑지 못했고 제대로 전지훈련 딱 가서 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후반기는 저는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일단 좀 더 봐야 된다. 근데 그 지금 하는 거 보면 본인 이적 시장 만족한다 했잖아. 근데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계획이 있었는가? 라고 물으면 그것도 없었던 것 같고 뭔 축구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북이 이번 겨울에 영입한 선수 명단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페트레스코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북 선수들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제대로 심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전북이 그렇게 단순하고 롱볼하고 크로스하고 그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이유가 경기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울산이 전북을 상대할 때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승할 듯 하면은 전북하고 붙어서 져가지고 전북이 우승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후반전 때 전북 선수들이 쫓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북은 페트레스코 감독은 그렇게 전술 지시를 안 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단순해지는 거예요. 문전에서 막 계속 플레이해야 돼. 막 그러니까 문전으로 어떻게 해서든 볼을 투입하는데 당연히 종교하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이거 사실 근데 김상식 감독이 이제 후반부부터 시작된 문제긴 한데 지금 미드필드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거 어느 순간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영향력이 경기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한 70분, 80분은 있어야 되는 건데 한 40분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없고 아니면은 아예 그 경기 전체 그냥 쭉 없던가. 아니 미드를 안 쓰니까. 미드의 활용도가 그러니까 이규성, 고승범 이제 다치기 전까지 이규성, 고승범 터치 횟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맹성호, 이수빈도 전반전은 터치를 꽤 했어. 근데 후반전에는 없어. 필요가 없어. 미드필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냥 뭐 윙어라도 잘 쓰든가. 근데 윙어도 못 써. 제대로 못 써요. 이게 뭐죠? 풀백의 위치가 되게 낮아요. 경기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루빅손 엄원상 때문에 못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여기까지만 올라가라 한 건지. 왜냐면 김태환이랑 김진수는 깊이 올라갔을 때 효과적인 건데. 그리고 뭐 국내 여전히 최고의 양쪽 사이드백이니까. 그래서 투미들 쓸 거면 투미들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전술을 가져오면 맞아요.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건지 못 올라가는 건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짓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1차전이 1대1로 끝났기 때문에 2차전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결정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풀백들을 올리지 않았으면은 그 위쪽에 있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더 많이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빌드업 할 때 풀백들이 올라가서 빌더의 관여가 부족하면 중앙에 있는 자원들이 볼을 잡아주고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간다는 얘기면 당연히 패스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이 통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동준에게 가고 이동준에서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면서 뭐 티아고가 슈팅하거나 아니면 문선민이 빠져들어가면서 슈팅하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또 조윤우가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전에 그렇게 했으면 후반전에는 좀 더 아기자기하게 바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필드 플레이를 좀 더 늘렸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오히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아예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건 준비를 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게 뭐 아직 초반이지만 떨어진 건 타격이고 이게 이제 추진제로 바뀌면서 그죠? 이런 강팀들한테는 타격이 이제 시즌 초반에 옵니다. 그치. 네. 데미지가 처음에 와. 지금 데미지 2방 먹은 거거든요. 어. 이제 2경기 해가지고 어쨌든 맞아. 토탈 진 거니까. 그리고 예. 3월 말에 둘이 또 만나요. 여기서 전북이 진다.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페테르스코 감독도 이제 살려둘 명분이 잘 없는데. 아 지금 이번 시즌 초반에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달라진 게 없고 성적이 안 나와요. 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그 아침 경기랑 K리그 1 경기 포함해서 패배가 없어요. 6경기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5승 1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울산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티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앉으면서 가잖아. 버티는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리그 경기 강원 경기도 3골 먼저 넣고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서 2골 내줬거든요. 근데 결국은 버텨내서 3대1로 승리한 거예요. 김천 경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1대0 되고 나서 1대0을 버텨냈단 말이에요. 제 기억이 맞으면 울산 승리한 5경기 중에 4경기가 한 골차 승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은 일단 버티는 힘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근데 전북은 지금 봤을 때는 선수단은 훨씬 더 좋아졌어. 그런데 팀은 바뀐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결과도 안 나와. 두 팀 상황이 바뀐 거야. 3, 4년 전 울산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전북은 안 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축구라도 좀 재밌었지. 그때 울산은 축구는 재밌었어. 그래도 김동훈 감독 때. 그 얘기를 했겠지. 아까 영종 얘기한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바뀌었다라고 한 게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6경기에서 1승 4무 1패래.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좀 기회와 여러 가지랑 별개로 나 이영재 그 정도로 키가 안 좋은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컨디션 진짜 안 좋아 보이던데. 이영재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왼발 킥은 살아있는 선수인데 어젠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야 벤치가 저 선수가 원래 킥이 장점이어서 저 정도로 킥이 안 되는데 저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내보낸 건가? 너무 안 좋아 보이던데 진짜. 네. 이게 참 슬픈 게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팀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왜냐면 리그에서 워낙에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8강까지 가서 붙었으니까 그쵸? 사실은 이 팀들이 K리그를 바라보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K리그의 기준은 광주입니다. 다 그렇죠. 이정효 감독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정효 감독 인터뷰 봤을 때는 감독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꿨는지 확인을 했고 그죠. 이제 클럽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림없다 광주시.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진짜 지금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 훈련장이 5월에 생긴대요. 네. 훈련장도 개판으로 지어놔서 다시 잔디 다 그래야 돼? 다시 깔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 쉽지 않아. 이거 좀 봐야 돼. 너무 이정효는 지금 하지만 광주시가 그걸 뒷받침 못 해주면 그거는 좀 얘기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여튼 자, 이 페테르스코 감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월 말에 있을 리그 경기까지 보면 이건 정말 단 감독의 단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되면 전북 구단의 어떤 그 결정이 좀 필요한 순간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은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내용과 별개로 일단 이 팀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팀으로 홍명보 감독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과 경기력을 좀 채워나가는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조금 더 중용이 돼야 될 테니까 시간을 좀 더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가장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이번에 클럽 월드컵입니다. 아릴랄은 이미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전북이는 울산을 봐야 되는데 알라스르가 호날두가 야쿠브를 하는 바람에 예, 신두영이 야쿠브를 했어요. 그래서 두 팀 다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봐야죠. 갔죠. 예. 올라갔죠. 일단 알힐랄이 우승하거나 울산이 우승하면 전북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 울산도 사실 4강 가서 1승은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승 포인트를 하나 따야 전북을 제치고 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우디 팀 하나, 일본 팀 하나, 전북 울산 나가면 좋죠. 좋지. 우리가 위너지 사실. 그럼. 맞아. 좋지. 그래서 알힐랄이 우승하는 게 가장 사실 확률상으로는 지금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알힐 한 번도 안 졌어요. 올 시즌. 근데 엄청 세던데? 아릴랄 왜 이렇게 세요? 28연승이래 지금. 알라스랑 만나도 안 져요. 그니까. 알라스는 완전 2인자고. 예. 아니 근데 멤버가 좋긴 좋아. 사우디 대표팀 주전 선수들의 거기, 외국인 박혀 들어가 있는 있으니까 아, 조직력도 멤버가, 좋고. 그러니까 뭐 네이마르 부상 당했다 하더라도 아. 그거랑 별개로 멤버가 네. 너무 좋아. 그 해낭 로지 영입했어요. 아 그래.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없으면 영입하면 되니까 외국에 한 명 다치면 그래서 뭐 크게 이변 없는 한 알힐랄이 하는데 또 모르죠. 형은 ACL 그럼 우승은 아릴랄. 우리랑 너무 세 보이던데. 좀 더 울산이 올라가면 울산이랑 아릴랄. 아난 근데 아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 아니 외국인 그 팀 멤버로 나는 유럽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아, 보는데 그 정도? 정도면 멤버가 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 나와도 챔스까지 모르겠어. 그럼 유로파? 약간 알아야 돼. 그거보다 좀 컨퍼런스? 컨퍼런스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컨퍼런스 정도면 나는. 아니 그 외국 그 자국 애들에서 퀄리티 차이가 결국 그러니까, 그 자국 리그 순위거든요. 그죠? 자국 퀄리티가 좋아요. 음. 그 정도면 사우디에서도 되게 잘하는 선수들만 있는 팀이라서. 좀 그 호날두 오는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예. 나도 대신. 어쨌든 결승 가면 홈앤어웨이이기 때문에 그치. 한 번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고. 뭐 본인이 놓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예. 할 할 말도 없죠. 없죠 뭐. 그렇습니다. 자, 여튼 전북은 지금 시즌 초에 서울과 함께 좀 걱정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전북 울산의 리그 우승 경쟁, 그다음에 광주는 또 논외로 뭐 또 광주만의 축구를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승 경쟁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북이 너무 안 좋고 서울도 지금 경기력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 덕택에. 저는 이제 시간을 많이 좀 많이 두고 봐야 돼. 여름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될 것 같고. 네. 김기동 감독이 와서 서울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죠. 팀을 체질 개선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보다 전북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북은 페트레스코 감독이 그래도 그 전에 이끌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시 링가드도 아직까지 호흡이 맞지 않아요. 템포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본인 핏이 아예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감각적인 공간 패스 그런 거 강상우가 들어가서 네. 슈팅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긴 그냥 했는데 강성우 왜 이렇게 넘어져? 잔디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맞죠. 그 하늘 높이 날린 슈팅은 잔디가 또 통통 튀는 네, 그런 잔디가 많이 상황이었으니까. 튀고 그러니까. 네, 그런 모습이 있긴 있는데 일단 김기동 감독은 팀의 전체적인 리듬하고 템포를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포항 시절에 그 템포가 안 나와요. 서울에서. 이것이 과연 어디의 문제인지 한번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김기동 감독 난 제일 이해한 건 그거예요. 박동진은 왜 풀백으로 써? 너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최준 나왔을 때 그 경기에서 최준 나오자마자 뭔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준을 왼쪽으로 쓰는 물론 최준 선수 양쪽 다 볼 수 있는데 박동진을 선발로 내보내고 최준을 벤치하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박동진 선수가 자기랑 안 맞는 데 뛰어서 약간 좀 뭔가 감을 못 찾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서 원래 풀백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원래는 그랬잖아. 원래는 그런 게 맞는데 지금은 아예 그 풀백을 안 뛴 시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맞는다. 김기동이라는 인물이 그 감독을 하기 전에 선수 때에도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레벨과 활동량, 정력적인 움직임 이런 게 되게 장점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포항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민하고 많이 뛰고 움직이고 요게 베이스가 됐는데 지금 서울의 선수들은 뭐 이제 또 적응이 돼야 되고
핏도 올라와야 되겠지만 좀 안 뛰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 그게 좀 베이스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맞아. 예, 뭐 좀 더 많이 뛰어야 팔로세비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죠. 예. 그리고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선수 누구야? 시게이로. 이 기성용하고 시게이로를 두고서 두 명이서 같이 빌드업을 전개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파루세비치를 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루세비치 자리에 링가드를 투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기성용 김기동 감독이 생각하는 건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느낌이 오고 그리고 후반전에 흐름 탔을 때 젊고 빠른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배치하거든요. 그건 이제 상대가 압박에 의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에 속도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효과를 또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맞춰 나가는 과정이에요. 다만 이 템포라든가 아니면 리듬을 얼마나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 기동력을 얼마나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김기동 감독에게는 숙제 같아요. 그리고 일류첸코는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외인들이 좀. 나는 경인 더비 보면서 일류첸코하고 무고사하고 볼간소가 안 되는 거야. 이 두 명에게 기대할 수 없겠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톱이 약해. 일류첸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김신진 선수 이제 교체로 들어갔잖아요. 김신진 선수도 보면서 아직 뭐 몸 상태가 그래 좋아 보이진 않는 그런 느낌이어서 김기동 감독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물고 들어가서 링가드 얘기를 좀 따로 빼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5만 명이 넘게 운집하게 만든 주요 원동력은 링가드라고 봐야죠. 그럼요. 링가드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웨스트햄, 노팅엄 포레스트 다 이름값 있는 뭐 특히나 맨유는 거대 클럽이니까 거기에 뛰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 이 선수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월클이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타성, 그다음에 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한 번은 보러 갈까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다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링가드가 도대체 왜 온 거야?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까 링가드는 얘기를 했어. 축구에 대한 열정. 본인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 우리는 다 뭐 딴 게 있겠지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전 세계가 안 믿어. 뭐? 그래서 이 경기에 해외 매체들이 꽤 많이 왔다라고 전달이 됐고 실제로 이 디 애슬레틱에서는 링가드가 이제 서울 그리고 한국에서 이 무대를 가진 거에 대한 기사도 또 나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 애슬레틱 그 타이틀을 보면 영국에서 잊혀진 남자 제시 링가드가 한국 박스오피스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 상암 경기장에 링가드 존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팬들 반응 그 다음에 서울의 현재 상황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푸진바오가 먹거리 강화 실장 김진규 실장이 나 너무 좋아요. 푸진바오가 인터뷰 너무 좋아요. 나 유튜브 나오는 거마다 다 챙겨봐. 저거 그거거든요. 저기 유스 팀이 쓰는 훈련장인데 구령대 같은 거예요. 비피할 수 있게 이렇게 뭐라고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서 찍으셨네. 단상. 마치 근데 사진은 유리벽처럼 나왔어. 약간 되게 본인 사무실 멋지게 있는 곳에서 아니야. 약간 스카이박스 느낌이야. 아니야 구령대야 저거. 나 지금 그냥 구령대. 구령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링가드의 인천과 홈 데뷔전을 48시간 앞둔 그 상황에 에피소드 김진규 전력 강화 실장이 18세 이하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왔다. 자, 주요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시는 어린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영감을 주는 영감, 네. 인스파이어. 그것이 우리가 그와 계약을 검토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 따라서 우리는 그를 클럽 전체에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그 링가드가 영입되고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이제 아시안컵 기간이랑 좀 겹치잖아요. 근데 그때 김진규 실장은 항상 저랑 얘기해도 제시라고 하더라고. 제시 이게 입에 딱 붙은 게 제시였어. 눈 안나. 이게 아까 제시니까 이거 유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슈퍼스타 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 처음 봤다. 이 얘기도 했었어요. 그 실제로 이 테스트하러 보냈었는데 정말 열심히 뛰더라. 이 얘기도 했었고
자,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키키 무산파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K리그에 예전에 왔었던 선수. 하지만 맞죠. 굳이 비교하자면 제시가 더 유명한 선수다. 아 그쵸. 링가드가 훨씬 여기는 링가드는 잉글랜드 역대 대표, 최대 엠벨이에요. 잉글랜드 대표 출신인데 여기는. 그럼 물론 제시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술에 적응을 해야 되고 매우 기술적인 선수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김진규 실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쉬었던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이미 아마 웹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4월 정도는 좀 가야 올라올 거란 얘기가 이미 좀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영정 세수하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야 이거 내 타율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지금 유머할 때 내가 자신감이 부족했어. 예. 좀 과감하게 불렀어야 됐어. 지금 어떤 분은 진짜 영정 자꾸처럼 욕 존나 쳐먹어야 돼. 요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진규 실장도 그렇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디애슬레틱에서 우리가 주로 봤었던 대한민국 선수들은 소니 뭐 엄청나게 많고 네. 이 영국 언론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황희찬 또 해외 언론에서는 독일 언론에서는 요즘에 또 김민재 얘기가 많고 프랑스 언론에서는 또 이강인 독일 또 이재성 이런 건데 디애슬레틱의 어떤 언론에서 김진규 실장을 링가드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는 참 재밌는 일이긴 해요. 외국인이 봤을 땐 디렉터니까. 그치. 랑리기야 랑리. 랄프 랑리기야. 뭐 그런 디렉터 얘기하는 뭐 마이클 에드워즈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자 장코치. 장려원 코치도 인터뷰했어요? 여러분 내일 아니 그냥 저분이 디애슬레틱 인터뷰를 다룰 예정인 거 아니야? 아니 장 코치 인터뷰 있대. 그 코치님이 인터뷰를 했어? 나와? 내일 직접 인터뷰를 한 장 코치와 함께 후일담을. 나도 빌트랑 3시간 인터뷰했는데 여기 마구나루 여기 비엔나 커피에서 그거 잘렸잖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안 나온 것 같아요. 유료인지 뭔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안 싫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사진 기사도 왔어. 그래. 비엔나 커피에서 촥촥촥촥 계속 다니는. 돈 받았어? 돈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냥 아는 분이 독일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한 거라서. 근데 인터뷰 3시간 했단 말이야. 외국 언론들은 원래 인터뷰하면 돈 주는데. 맞아. 빌트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아. 빌트가 너한테 추억을 줬잖아. 그분이 인터뷰하고 간 사람이 차범근 감독 인터뷰하고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비중 실리나 했더니 차미ቷൻ 이런 느낌으로 바로. 근데 전혀 1도 도 맞았어요. 네. 아쉽습니다. 예. 아쉽네요. 또 빌트. 예. 어쨌든 장려원 코치 인터뷰는 직접 또 내일이 그 당사자가 오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링가드가 이렇고 좀 화제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그 OTT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들은 해외로 수출이 이미 많이 되고 있고 많이 되고 있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링가드 덕에 또 한 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링가드가 왜 왔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 쪽에서도 쟤 왜 갔지?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있겠죠. 저는 왜 갔나? 네, 거기다가 이제 링가드도 워낙에 SNS를 통해서 자기 소식을 알리는 편이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효과죠. 네. 서울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되고 K리그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잉글랜드에서 그 따가웠던 시선이나 여러 가지 비판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 보면 링가드가 워낙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독특하니까 더 많이 주목을 받은 것도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의외로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럴 수 있죠. 눈물 많고 막 맞아. 집에서 고민하고 이런 타입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 링가드가 항상 이제 세레모니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좀 과하게 하잖아. 세레모니가 좀 과하게. 난 이것도 별로야, 솔직히 이거.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사실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어쨌든 간에 뭐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 거면 주목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시그니처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 근데 속마음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여려서 이제 저 밖에서는 좀 더 뭔가 세 보이고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어디 가든 내피셜이니까. 난 링가드 덕분에 어쨌든 간에 그 외국에서 한국에 관광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죠. 이런 거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진짜. 좋아. 네. 자, 데일리메일 기사를 보면 링가드는 왜 잉글랜드를 등지고 서울을 택했나? 라는 거에 첫 문장이 그거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속담을 소개하면서 기사가 스타트가 되고 그게 왜 고생 끝에 벌써 낙이 낙이 온다. 왔을까? 아직은 낙이 아닌데 그냥 낙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
링가드가 저희가 저렇게 환대를 받을 정도야? 막 이런 느낌. 링가드 때문에 3만 명 놓았다 치면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얘 논았네. 약간 이렇게 보나? 3만 명 정도는 아닐 텐데라고 볼 수 있잖아 잉글랜드에 근데 일단 그건 있을 것 같아. 그 링가드가 그 맨유에 있던 시절 그 저기 팬코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 그 링가드 욕한 거 그건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걸 봤으면 여기 올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어쩌면 봤어도 야 여기 되게 마일드하네. 아 그 정도가. 야 우리 본토에서는 그냥 근데 야 이 정도면 나를 많이 환영. 그 지금 펜코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가 링가드가 골 넣고 서버가 터진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옛날에? 그게 한 골도 못 넣고 있었을 때. 그렇게 그때 거 아마?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커뮤니티 중에 트래픽 1위가 DC 인사이드입니다. 2위가 펜코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발생되는 웹사이트를 링가드가 터뜨린 바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선수는 우리나라에 이미 영향력이 있는 선수야.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이슈가 될 줄 몰랐어. 저도 솔직히 처음에 성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링가드가 분명 스타성은 있지. 근데 2급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에게 링가드 알아 하면 모르잖아. 아니, 잘 모르죠. 그래서 그 K리그만 보시는 분들에게 링가드가 온대요. 그러면은 링가드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나 뭐 해외 축구를 보신 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이트한 팬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축구를 그러니까 K리그 인기가 올라가면서 해외 축구만 보던 분도 아 그래? 뭐 서울이면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 그럼 뭐 우리도 K리그 한번 보러 갈까? 이런 와중에 링가드가 온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게 폭발력이 있는 거지. 아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대표팀 경기 인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핫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 팬들이 와서 SNS 찍어 올리고 나 재밌어야 여기 있어, 되거든. 뭐 있어, 뭐 손흥민 봤어, 예. 뭐 손흥민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올리는 게 그들만의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되게 있는데 중요하죠. 링가드가 오므로 인해서 야 나 링가드 동자 봤어. 서울 경기에 5만 명 가네? 그럼 나도 가서 한번 핫한 찍고. 데는 가봐야 되거든. 어. 그리고 거기 갔더니만 단소 들고 다니는 이상한 애도 있어. 뭐 형철이 이런 애들도. 거기다 연예인들도 막 갔다고 그래. 올리면 더욱더 가고 싶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대단해.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왜 잉글랜드를 등지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스포츠 성적보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에 대한 결정.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좀 새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링가드가 만약에 런던 펍이나 어디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사람들 막 우르르 와서 예.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인해 달라는 애도 있을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 저는 우리나라가 그게 그래도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해외에선 지나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의 A라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이름 잉글랜드 이름 하나만 얘기해. 밥이라고 하겠. 밥. 딕이요. 딕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딕. 예, 딕. 딕이. 딕이라는 사람은 열렬 서포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예를 들어 링가드 막 욕해. 근데 그러다가 지나가다 펍에서 봤어. 그러면 그 딕은 야 똑바로 해 이럴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나라의 김환은 경기 보다가 막 야 링가드 아우 막 이러다가 옆에 링가드가 있어. 그러면 링가드 형 사진 찍어주세요. 맞아. 약간 그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이야. 막상 보면 그렇게 잘 안 해.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야 너 똑바로 해 그렇게 안 하거든. 면전에서는. 나 무슨 경기장에서 애가 송영주 형님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건 아닌데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찍었어요. 그 사람이 사실 맨날 엄청 욕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 아니 걔 친구가 DM이 왔어. 뭐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어제 무슨 경기장에서 찍었던 그 친구 맨날 형 욕해요. 형 욕하는 애요. 속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연예인도 한번 그런 게 그렇게 사진 찍어놓고 뭐 좀 있었잖아. 몇 가지 있었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앞에서 그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나는 앞뒤가 똑같은 게 지금까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사실 또 면전에 대놓고 그런 것도 너무 하지만 우리 중에 앞에서 욕먹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이주원. 이주원이 물론 도망갔지만 전주성에서 큰 획을 이 업계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있죠. 네. 저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주원이 형이 뭐 이래저래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난 오히려 이주원한테는 못할 것 같거든. 왜냐면 체구도 좋고 막상 보면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잖아. 주원이 실제로 보면.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경기장에서 먹을 만한 잘못을 했나? 아니야 그때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때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언제부터야? 아니 그 뒤에 뭔가 쌓이고 나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예.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이유가 별로 없어. 하여튼 어제 네. 제 와이프 연주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주회 가서 막 그런 거 막 날라주고 뭐 사진 찍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송영주 의원님 사진 찍어주세요. 네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내가 보셨어요? 피아니스트가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사이가 좋은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히든풋볼 나와서는 뭐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서 얘가 피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피아노 들으러 오신 분이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음악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튼, 그런데 꽃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남편은? 일단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끝났다. 뭐 물어봤다 해서 끝났다. 그냥 들을 필요가 없다 진짜. 괜찮잖아요. 아니 그걸 물어보면 왜냐면은 꽃다발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쵸.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무대가 있고 그럼 또 선물 많이 사가지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없는 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욕 듣는데 한 번 사오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돈이 굳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계속 물어는 봅니다. 근데 그래도 사가야 되지 않나? 근데 거의 다 사갔어요. 그래요? 어제도 사갔고. 사가 다행이다. 나도 안 사갔을까 봐. 말이 안 사갔. 그냥 안 물어보고 사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럴 거면? 한 번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돈이 굳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욕을 들어도 돈 긋기를 욕은 항상 듣는 거니까. 복권을 긁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욕은 계속 들으니까 한 번 딱 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돈 10만 원이 굳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윷놀이랑 화로구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스포츠 바이블에서는 린가드의 서울 동료들이 하룻밤 만에 한 살이 어려졌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만나이 도입된 만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재밌나 봐. 이런 거를 왜 기사로 내지? 어. 하긴 뭐 이거는 얘는 아니 근데 입장에서 우리도 특이하긴 예를 들어서 한데 해외 출장 갔다 오면 그 나라 뭐 이랬대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그걸 왜 얘기할 맞아, 거니까. 맞아. 아니, 우리한테는 재밌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게 재밌거리야. 왜냐면은 일단 모든 팬들이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야. 링가드가 거기 왜 갔지? 왜 간 거야? 거기서 잘하고 있나? 근데 링가드가 거기서 고기 구워 먹었대. 야, 거기서 윷놀이라는 걸 했대.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리고 걔네는 갑자기 한 살 어려졌대. 야, 그럼 이제 얘기하기를 그럼 여태까지 뭔 나이로 생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링가드의 이 영입을 시작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영입을 시도하는 구단들이 생길까요? 근데 이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날 선수 성공 이후로는 동남아 선수를 영입하려는 시도들은 꽤 있어왔고 지금도 좀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 정도의 스타는 진짜 이거는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아서 온 거지. 그런데 시도는 해볼 것 같아. 한번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엔 그 얘기 많지만 알리 얘기 되게 많잖아. 델레 알리. 알리도 엄청나게 스타성이 있는 선수니까. 만약에 알리는 오면 꽤 임팩트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링가드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주목은 받을 것 같아. 소니랑 같이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소니랑 또 친분이 좋으니까. 근데 나는 일단 링가드가 지금 마케팅 효과라고 해야 되나? 티켓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데 또 잘해야 돼. 맞아, 축구를 잘해야 돼. 링가드가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으니까 뭐 다가오는 제주전에 뭐 링가드가 결승골 넣으면서 이긴다거나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전력적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되면서 다른 팀들도 어차피 제의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물어만 보면 되니까. 델레알리 전화번호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한번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92년생의 선수가 온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내년 되면 뭐 91년생, 93년생이겠지만 저는 80 몇 년생 선수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든 선수. 나이 든 선수. 근데 92년생이면 적진 않지만 그래도 많지도 않아. 유럽에서 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전성기 나이잖아. 소니도 지금 92년생인데. 그래서 30 초반 선수가 올 확률은 이제 앞으로 많진 않을 것 같고 30단 중반 이런 선수들은 계약 짧게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해가지고 오는 선수. 근데 이것도 아다리가 맞아요. K 문화를 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맞아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이 되는 거지. 그게 맞아 떨어지면 연봉 협상도 거의 안 되다시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링가드는 맨유 출신의 잉글랜드 대표팀이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웨스트햄에서 종활약을 펼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선수예요. 맞아요. 여기다가 뭐 세레머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또 만드는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효과가 나는 건데 만약의 경우 이와 유사한 선수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선수 하면 델레알리 말고 또 누구 있을까? 한 명만 찾아보자. 저는 이제 윌리안 요즘 잘하나 한번 찾아봤고. 윌리안. 근데 잘 뛰고 있네. 플럼에서 윌리안 괜찮아. 올 리가 없네요 지금. 윌리안은 플럼에서 완전 그 저기 아스날에서 왜 그랬나 몰라. 회복해가지고. 완전 회복했어. 출전 시간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올 주전. 이유가 없는 시간이. 주전 완전 주전. 지금 은돈벨레 얘기 나오고 있어. 내가 이건 운동벨레는 주원이만 좋아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은돈벨레는 와도 효과 없습니다. 은돈벨레는 사람들이 모르지. 몰라 전혀 은돈벨레. 몰라. 몰라. 그러니까 공격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윙이든 맞아. 이선 공미든 톱이어야 돼. 저 안토니 얘기하고 있어. 안토니 아니야. 누구 정도면 좀 현실성 이게 빡 오지? 이게 지금 몰락한 선수여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완전 잘된 몰락한 선수는 지금 우리 기억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어요 지금. 그거 터키 리그 중위권 보면 좀 있죠 그런 몰락한 선수들. 선수들 모여 있어 좀. 꽤 많아. 어. 터키 리그에 되게 많아. 터키 리그에서 오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링가드는 사실 제법 알려져 있는 선수니까 그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네임밸류가 아니라 유명세가 있는 선수가 오는 게 포그바 좋으니까. 얘기 나왔는데 포그바는 뛸 수가 없어. 쟤는 뭐 징계니까. 뛸 수가 없어. 야 쿠티뉴도 와도 재밌겠다. 근데 재밌게. 왔는데 태도가 생각보다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안 좋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가 태도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왔는데 건방 떨고 아유, 막 안 되죠. 수비 안 한다. 산왕은 어때요? 산왕? 상구 사나이 지금 인테리어 잘합니다. 아 그런데 올 수 있잖아요. 오면 나중에. 나름 임팩트 있죠. 근데 약간 아니 잘 몰라. 모르나? 약간 고개 숙이는 타입 아닌가? 아, 자기 그런가? 안 풀리면 약간 아, 그치. 그런 타입 아닌가? 근데 사랑은 약간 오면은 그 약간 축구도사 느낌은 날 수 있어요. 음. 오면은 이제 지금 이제 기동력 이런 건 없고 그냥 축구도사 느낌으로 가는데 그건 아직도 살아 있어요. 발로텔리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링가드만한 카드가 아니 없다. 링가드가 진짜 비슷한 카드도 없어. 뭐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누가 만약에 아다리가 맞으면 한 시즌에 어느 팀이든 간에 한 명 정도 오면 되게 좋은데. 왜요? 네.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누구죠? 네. 그 메뉴 출신의 네. 야누자이? 네 야노자이였던가. 아, 야누자이는 태도가 좀 별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누자지의 근본. 네. 그 전설의 그 근본서를 만들었던 게 야누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유럽에서 뛴 선수면 약간 자기가 최고의 뉴스 출신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훈련 태도가 안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음. 도르트문트에서도 훈련 태도가 안 좋아서 야 민계사 지금 엄청 잘해 셀타비고에서. 셀타비고가 순위가 낮고 베네테스가 경질돼서 그렇지. 루카스 모우라. 오! 루카스 모우라 괜찮네. 괜찮네. 링가드급은 아닌데. 오, 모우라 괜찮아. 92년생에. 아, 소니랑 같이 뛰었고. 92년생에 토트넘에. 브라질로 돌아갔고 일단. 괜찮은데 루카스 모우라? 뭐 올 수 있다면. 링가드보다 조금 이제 파급력은 약해 보이긴 그래도 하지만 괜찮은데. 루카스 모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어떤 약간 유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별명 키위 우리나라에서 벌써 딱 나오잖아. 예. 모우라 괜찮은데? 브라질 출신이라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도 혹할만 하고 브라질 출신이면 일단. 그렇구나. 모우라 괜찮네. 그렇습니다. 네. 오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코너를 뒤로 하고. 예. 이 대본 페이지상으로는 가장 많은 페이지였는데 또 그걸 뒤로 하고. 예. 오늘 히든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장영훈 코치가 또 디아셀레틱 인터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하고 또 개눈깔의 시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